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자 현지 시간 10일 알파벳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구글은 전날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인 100해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이크론에 약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보조금을 뉴욕과 아이다호주에 179조 원가량 투자하고 버지니아주의 시설 확장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TSMC의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나 지난 10월과 비교하면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기업의 주가는 밤사이 3.6% 이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WTI는 전장 대비 0.32%가량 오른 배럴당 68.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일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또 TSMC발 실적 우려에 계속해서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를 받았었던 이 엔비디아, 전날에도 2%가량 내렸지만요. 이날에도 2.7%가량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최근 한 달간 7%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요. 또 이날 공개된 TSMC의 11월 매출, 전년비로는 늘었지만 이 직전 달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12.2%나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 실망 매물 출회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나머지 빅테크에는 활기가 돌았는데요. 애플은 시티그룹의 내년 최우선주로 선정이 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로 마감이 되졌고요. 또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의 최우선주로 꼽히게 되면서 드디어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4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날은 구글의 또 날이었죠. 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5.6% 이상 강하게 올라탄 구글. 이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때문에 장 초반부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양자암호통신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이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 관련주들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들의 공통 정책주죠. 저출산,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관련 테마 계속적으로 맥이 돌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들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지 저희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해야겠죠. 어제 이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서 중국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2% 이상 크게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0.87% 이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지만요. 어제에 비해서는 낙폭 다소 축소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2,43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경우엔 이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순매수가 계속해서 매집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시각 기관이 현재 매도세로 돌아섰네요. 외국인도 오늘은 팔자 기조, 어제 오후장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는 5% 이상 강세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2% 이상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67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궁금하네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개인반이 현재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소 부진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의료 AI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와 클라우드가 만나서 인류 최대의 난제인 암 정복에 도전합니다.
이 지난 6일 김열 국립암센터 교수는 아시아 암검진 학회에서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시스템이 폐암 검진에서의 진단율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양성으로 진단했지만 최종 판정에서 음성으로 밝혀지는 오류를 위양성률이라고 합니다. 이 위양성률을 대폭 낮추면서 또 의료진 간의 판독 편차를 낮추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의료 AI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래도 시장은 빠지진 않고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이어주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미국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소폭 CPI 지수를 앞두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려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씩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죠. 다우존스. 자,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가격 조정을 세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장은 강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조정 받으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느낌에. 그래서 어제는 뭐 AMD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그랬다지만 구글하고 뭐 테슬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나스닥 뭐 그다음에 다우존스, S&P 500, 하여튼 미국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좀 조금씩 조정을 받으려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반도체 지수도 어제 콱 하고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미국장이 이제 슬슬 아직 조정을 확실하게 받겠다라는 아주 센 음봉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쾅 하고 떨어진 일은 당장은 없죠. 근데 걔네들이 미국이 조금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지는. 여태까지 올해 내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면 한 달 내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뭐 많이 올라가 봐야 뭐 한 3주, 4주. 근데 지금 환율도 크게 안 떨어집니다. 어제도 아침에서는 그러니까 오전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결국은 다 올라서 끝났어요, 다. 환율 차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별이죠. 10일 어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2.22 여전히 강합니다. 이거 일봉인데 고가권에 있어요. 이거 지금 뚜루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코스피 어제도 팔았고 오늘도 팔고 있고 안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어제 들어왔는데 오전 살살 조금씩 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타 물량으로 봐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고 이거를 땡겨 올리려고 들어온 애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느 정도 오르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코스닥 일단 700선이 강력한 저항이고 그걸 뚫어도 750선이 버티고 있고 코스피도 일단 앞에 2,500 가고 2,550선이 저항 라인인데 그걸 뚫어도 2,600이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저걸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하면 저항받고 떨어질 때 간신히 올라갔던 것 한 방에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하지 말고 일단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뭐 추가 매수 물타기도 가능하고 단타 매매 공략도 됩니다.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1년 동안 보여줬던 현상과 그다음에 지금 계속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주식을 팔아갖고 다 미국 주식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서 돈들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또 어제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건 단타 물량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반등 준 다음에 또 흔들릴 것도 생각하면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패턴주 위주로 공략할 때에서는 떠 있는 것들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공략을 해야 되고 수급 잘못 보면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물 먹는 일은 크지 않을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많이 낙폭과대가 있으면 그런 애들은 땡큐인 거고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반등 주는데 일단 반등 일주일 정도 반등을 주면 그때서부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틀째입니다. 나쁠 건 없어요. 매매한 데 있어서 지금 두 양봉째고 아직 저항 라인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부딪힐 때까지는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떠 있지만 돌파 패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의료 AI 쪽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선물 그리고 기관인 현물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다소 되면서 낙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었죠. 이 흐름이 반등세가 오늘까지 이틀 새 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아지게 되면서 이 외국인 다시 한번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루닛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룬이 최근 의료 AI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시각 0.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7,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또 AI가 시장에서 장 초반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료 AI는 다소 약간은 아직까지는 소외된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이 딱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전문가님? 자, 루닛은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고 어제도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인공지능 MRI로 암을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 바이오 안전망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오늘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닛은 좀 돌파 패턴이에요. 강한 흐름이고 돌파가 돼 있는 상황에서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지금 계속 샀어요. 얘네들이 한 달 내내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한 것과 차트 모습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반등은 줘야 되는데 약하단 말이죠.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약해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조 단위로 들어오질 않고 그러면 종목들이 몰립니다. 강한 쪽으로 몰리는데 수급이 좋은 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루닛은 시가총액 2조짜리이기도 하고 대형주입니다. 2조짜리이기도 하고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 어제는 외국인들이 26만 주도 담기도 했으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서 이렇게 강한 패턴들을 매매로 공략했을 때 물먹을 일은 크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낙폭과대보다는 아예 전고점을 돌파한 강한 원래 이런 패턴들은 시장이 되게 강할 때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인데 지금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이런 것들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물먹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금융투자하고 이쪽이 자꾸 들어오니까 투신하고 쟤네들이 책임을 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이 좀 크지만 그래도 루닛이라는 패턴주 오늘 공략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패턴 보여주고 있는 루닛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저도 너무 궁금한데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2일 우리바이오 3,100원인데요. 3.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줬고요. 또 12월 3일 오성 첨단소재 1,400원 2.9%의 상승률. 12월 4일과 5일, 6일 대형 포장 이어서 만나봤죠. 4일의 경우에는 매수가가 1,033원, 이어서 5일과 6일에는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각각 3.5%의 상승률 그리고 7%의 상승률을 연 이틀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를 달성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봐야겠죠.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저희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표적 종목들 당확치 살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이었죠. 이 신송홀딩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한번 저희 살펴볼지 자세한 전략 세워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루닛, 오늘 기사까지 나왔다니까 너무 기대되네요. 매수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고점에서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랬었어요. 2016년도 데자뷰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도 막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갔으면은 그냥 고점에서 대충 샀던 사람들도 고생 없이 다 수익 났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흔들면서 고생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국 관련주로 들이기도 했지만 이게 음식업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삼양식품이 내년에서 이제 KB증권에서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삼양식품이 어제 강했고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신송홀딩스는 조국 관련주이면서 음식업종으로 그리고 차트도 바닥이 있으니까 오늘 이재명 테마가 흔들리든 뭐가 흔들리든 상관없이 꿋꿋하게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관심 종목 여기다 놓은 게 지금 어지럽게 움직이는 한동훈 관련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근데 오늘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 쪽이 강하네요. 그렇죠?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올라갔다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게 올라갔다가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이쪽에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점에 있다가 물리기도 쉽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니고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바닥 대비 어제까지 이재명 관련주 보니까 200%, 300% 올라간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바닥 대비. 12월 3일, 4일 기준으로는 300%까지는 아니고 50에서 한 150%, 200%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단기간에. 한 일주일, 한 2주째 지금 접어도 2주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11월 4일부터 지금 12월 11일이니까 일주일도 다 되지 않았는데 종목들이 100% 이상 떴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흔들었다가 다시 움직이긴 할 텐데 그 흔들림이 나와도 신송홀딩스는 뭐 올라간 게 있어야 흔들리죠. 그렇죠? 뭐 올라간 게 있어 흔들리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한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들어서도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고 흔들리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도 제가 3,000원에 드렸을 텐데 가격이 들어왔다면 29% 수익이 났었을 거고 그다음에 어제 신송홀딩스도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6,300원에 드렸는데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들어왔다면 좋았겠죠. 여기서 요만큼만 떨어졌어도 한 0.9%만 떨어졌었어도 가격이 들어왔었으면 지금 수익률은 6.6%일 텐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아쉽게도 미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종목들이 안전한지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올라간 것도 없고 이슈는 음식업종 아니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골판지 드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도 있고 바닥에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만약에 사셨다면 지금 재미있는 수익을 봤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정도.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급등명중 종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이고요. 대형 포장은 가격이 들어왔었어요. 이틀이나 연속적으로 1,000원으로 드렸을 때에서 가격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올라와서 고가를 줬죠. 7% 정도 수익을 줬다가 다시 밀렸지만 더 올라가겠죠. 얘도 올라간 거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내려간다. 1,000원 이하로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매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가 되면 또 올라오면 또 7%, 10% 또 수익이 날 거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절반은 사고 팔고 매매하셔도 된다. 저쪽에 있는 많이 떠 있는 이재명 관련주는 바닥에서 200%, 300% 올라갔으니까 흔들려도 되는 거고 대형 포장 같은 애들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흔들림이 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루닛으로 오늘의 표역 종목 하겠습니다. 자, 루닛.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 바닥에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이 강하고 움직이는데 얘는 좀 다르게 아예 그냥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강한 종목을 줬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2조짜리 종목입니다. 엄청 무겁죠. 엄청 무거운데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거래량도 세게 들어왔지만 지금 수급을 보니까 수급
여기 수급을 보니까 루니 쪽에 기관들하고 여기가 시뻘겋죠. 연기금, 뭐 사모펀드도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AI, 인공지능 뭐 이런 이슈로 지금 뭔가를 얘네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어제 강하게 고점을 뚫었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도 환율이 안정화되면 계속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2,600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이제 참 좋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종목들을 그냥 막 사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단 말이에요. 환율도 1,400원대에서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주춤하다가 다시 1,450원, 뭐 1,480원, 1,500 돌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뻔하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겁니다. 근데 흔들려도 갈 놈들은 가요. 차별화장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여기서 폭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가 되면서 갈 놈은 갑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놓고 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지금 좀 떠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좀 싸게 사면 좋은데 이것도 분할로 매수하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현재 가격 77,500원 정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안 내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어차피 개인들이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7,700, 500원, 지금 300원인데 500원 정도에 사놓고 그래서 이거는 7만 원이 안 깨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박스권에 갇혀버리게 돼서 7만 원이 깨지는 않는 선에서 조정받다가 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하루 이틀 뒤에 조정받고 튀고 조정받고 튀고 일양 이익 패턴, 일양 사무 패턴이라 그러는데 양음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돌파된 고점 여기가 한 7만 한 3천 원 정도, 7만 4천 원, 7만 3,3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7만 원 요 두 개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튈 것 같으니까 지금서부터 조정받을 때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시가총액 2조 2천억짜리의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의료 AI 루닛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루닛 저희 매수가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아직까지 종목 상담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마지막으로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들으러 가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좋네요. 5만 800원, 그리고 30%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0.1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라고는 하지만 매수가 자리가 상당히 좀 괜찮게 진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 언제쯤까지 보고 가져가 볼까요? 저는 증시를 되게 좋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의 산타랠리에 동반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주겠지 하면서 이중바닥형을 그렸고 외국인들도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화요일 날 저녁 11시 있었지만 화요일 날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타랠리를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반등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봤었었는데 계엄령 선포 이후에서 외국인들도 주식을 지금 다시 도로 다 뱉었습니다. 오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조만간에 이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랑 쟤네들이 피치 애들이 이제 한국의 그 신용평가를 하향으로 낮추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낮출 것 같아요, 2번 낮출 것 같아요. 이게 낮추다 보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되돌려 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한테는 일단은 악재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갑자기 매도세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뜯는 거죠. 그럼 그 외국이라는 건 어디냐?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 180개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수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만큼의 효과가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지금 범용 디램 가격이 지금 37%, 36%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술 유출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올 여름에 했었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HBM 쪽은 지금 뭐 테스트 과정에 있고 이것도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뭐 되겠죠. 되겠는데 일단 디램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쌓아놓고 HBM에서 선방이고 거기서 다시 더 잘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디램은 중국 쪽에 추격이 아니고 이제 다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그대로 베껴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중국 가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램 반도체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중국에서 우리 거 많이 사주고 뭐 그다음에 뭐 해외로 막 수출도 하고 뭐 이랬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 제품이 저가로 거의 뭐 가격을 반값으로 기사에 나온 내용이요. 반값으로 내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일단 내년에 안 좋겠죠.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슈들 저런 이슈들 이제 그런 악재들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시장만 움직임이 좋더라도 시장만 상승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반등을 주고 오늘도 반등을 주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많이 주니까 계속 갖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낙폭가 되고 언젠가는 다시 좋아지겠지. 근데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여기 우리나라 지금 되게 싼 거예요. 사가지고 삼성전자든 우리나라 주식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가져가도 됩니다. 1,300원대로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격은 뭐겠어요?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털어버리겠다라는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안 털려요. 한 12년 정도 털어야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가 빵꾸가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1년 새 70조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0조 정도가 지금 사라졌는데 그래도 아직 570조가 남았습니다. 570조가 남았기 때문에 거의 600조 가까이 600조는 안 되고 한 670조 정도 510조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가 빵꾸가 나가지고 뭐 돈이 없어갖고 뭐 국가 부도가 나고 뭐 외환 위기가 오고 이런 거는 당장은 안 나오는데 저 외국인들은 이때다 싶어갖고 거기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출이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되지만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특히 디램을 우리나라 효자 제품인 디램이 지금 중국에서 반값에 성능 똑같은 걸 갖다가 그대로 찍어갖고 그러니까 베꼈다는 얘기죠. 기술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겁니다. 이미 기사 내용에도 사설 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질 않고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같이 한번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 피치 저것들이 다시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다. 다시 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고 지금 수익이잖아요. 58,000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주면 6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뭐 한 대충 한 55,000원이나 뭐 7,000원, 8,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환율이 떨어지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짧은 매매로 삼으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요새 들어서 참 저희 투자자분들 웃게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23만 6,500원 또 20%의 주가 흐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네이버 2.8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1만 원 선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한번 증시가 흔들렸을 때 네이버도 소폭 빠지긴 했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한 급락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문가님, 현재 이런 네이버의 선방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올라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한 23만 원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23만 6천 원에 물렸으니까 조금 더 6천 원 더 욕심내야지. 그러다가 고기 23만 원 못 넘어가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해보시고, 왜냐면 여기 고점 3개를 저항대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밑에 산 사람들도 있다면 여기 저항대에서는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수, 수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한 달, 2달 올라가면 한 달 동안에 한 달 정도 올라가면 일주일에서 3주 정도는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조정받다 올라가고. 그럼 네이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왔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 한 2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엑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0원에 20%. 지금 시각 엑셈 주가 흐름 보자면요. 7% 이상 강하게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0원 선에 거래 중인 엑셈. 전문가님,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언제까지 좀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자, 엑셈 차트 한번 볼게요.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반등을 주는데 뚫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으니까 비중이 20%면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뚫을 생각이 있었으면 좀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뚫으려고 막 거래가 실릴 텐데 거래가 없다는 거는 여기를 저항대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애들도 없고 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여기를 뚫으면은 2,000원까지도 가고 2,200원도 보이고 하는데 뚫지를 못하면 지금 수익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급등 나왔고 오늘도 급등 나왔으니까 이틀 급등 나왔으면 눌릴 것도 생각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고,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 2,000원, 2,200원으로 보고,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저항대 왔으니까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짧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쌈지엔터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17,500원에 20%. 이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반등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5.8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3,49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모멘텀을 보자면요. 이 티니핑이 소비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다시 한번 좀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정책주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또 티니핑 관련주들도 움직이겠죠. 장난감. 한때 이제 지금도 뭐 인기는 마찬가지 있을 거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중바닥형이죠. 앞에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였던 흔적도 있고. 그럼 여기서 좀 얘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환율이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게 부담이 된다고 했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당장 급락의 모습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경계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라갔으면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들 많이 올라간 것들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들은 경계를 할 필요 있지만, 뭐 대부분 종목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SMG 엔터처럼 올라간 거 없이 바닥권역에서 쭉 빠졌다가 이렇게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2만 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혹은 2만 5천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차트들은 조만간에 내일이라도 음봉이 떨어지면 코스피 코스닥이 1% 2% 음봉으로 조정받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콱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올라간 거 없는 애들은 탄력도 적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두 양봉입니다.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을 살짝 지금 돌파하는 흐름인 것 같고, 이슈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일단 1차는 15,000원, 2차는 17,500원. 딱 물린 가격대가 2차네요. 그래서 1차는 15,000원 보시고 2차는 17,500원까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35,500원에 30%. 이 지금 시각 주성 엔지니어링 0.1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한번 봐주시죠.
이게 장이 좋으면은 35,500원 돌파가 될 텐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목표 가격을 내년에서 아마 하향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목표 가격 계속 지금 하향되고 있죠. 그게 바로 디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위잖아요.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디램이 1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도 당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일단 엔비디아로도 갔고 하이닉스도 가고 그랬지만 중국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많이 간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 디램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수율도 괜찮다는 얘기고 있고 뭐 똑같은 거를 갖다가 복제해서 가져갔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값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디램 점유율 1위 이게 이제 뒤집어질 수 있었거든요. 싼 거 쓰겠죠. 똑같은 성능이라면 이제 싼 거 쓸 텐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든 그러니까 주성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에다 수출을 하든 어차피 장비주들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막상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게 되면 덩달아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를 중국에다 팔면 되잖아요. 중국에서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장비는 그때 팔면 되는데 주식이 빠지면 시장이 빠지면 얘도 그대로 또 떨어질 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일주일 이상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 일주일 안쪽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공개방송에도 얘기했듯이 그럼 얘는 32,000원 안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32,000원 쪽에서 32,500원 이 정고점 저항대에서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쿵 하고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 환율을 잘 보세요. 환율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뭐 무디스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아닐 거 같고 내년에 안 좋은 얘기하고 쿵 하고 떨어지면 그때서 싸게 사가지고 다시 복수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정치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11시 공개 방송할 텐데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 지금 막 급락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테마주도 급락 나오고 제가 고점에 있는 것들을 덤비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저거 조정받으면 또 움직여요.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는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쫓아만 안 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빠졌는데 만약 내일 두 번 빠진다. 한동훈 관리도 2번 빠진다. 그다음에 이재명 관리도 2번 빠진다 그러면 아마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20% 30%가 한 방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여러분들한테 신성홀딩스 대형 포장을 준 거예요. 신용도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망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망하지 않는 종목으로 일단은 얘네들을 안전 마크를 찍은 거예요. 안전 마크를 찍었고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고 그리고 꼭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무슨 종목으로 가요? 각각의 이유들이 있는 골판지 드론 관련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음식업 쪽으로 움직이든 안전한 쪽으로 들였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하고 한동훈 관련주 지금 고점에서 오늘 흔들리고 내일 흔들리고 이번 주 계속 흔들려주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정치 테마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아요? 2,600 돌파, 2,700 계속 돌파하고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는 저거는 쟤네들은 믿을 게 없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단타만 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흔들릴 거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정치 테마 쪽으로 또 다시 몰릴 겁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주성엔지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000원, 32,500원 거기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간밤 이 알파벳이 놀라운 주가 상승 약 5%에서 6%에 달하는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초특급 저희 윌로우라는 이런 양자 컴퓨팅 칩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이 관련 기사 원문부터 보시죠. Alphabet shares jumped 6% after Google thoughts break
breaking through quantum chip. 자, 이 구글이요. 획기적인 양자 칩을 발표한 후에 알파벳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다. 오늘 다들 알고 계신 소식일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키포인트 가장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 텐데요. Alphabet shares rose Tuesday after the company's unveiling of Willow, its latest quantum computing chip.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파벳의 주가는 이 화요일에 윌로우라는 최신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한 후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컴퓨터 그 자체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칩이 바로 윌로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quantum computing matures, 이 퀀텀 컴퓨팅이 성숙해지면 발전이 되게 되면 it's expected to be useful for large-scale simulations and code breaking. 암호를 해독하거나 대규모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슈퍼컴퓨터, 일반 컴퓨터가 아닌 슈퍼컴퓨터로도 100회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100회면은 무슨 단위인가요? 정말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00회라는 숫자는 10의 24제곱입니다. 이 100회년이면 현재까지 우주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바로 100회년인데요. 이걸 5분 만에 처리를 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gle's announcement was praised on social media by several technology business figures, including Tesla CEO Elon Musk and OpenAI CEO Sam Altman. 자, 양자 컴퓨팅 이 구글의 발표는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또 오픈AI의 CEO죠. 샘 알트먼 등을 포함한 여러 IT 기업 인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게 이 정도인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 뭐 아이온 Q, 지난 퀀텀 컴퓨팅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윌로우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그 포인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모든 기술엔 장단이 있듯이요. 이 양자 컴퓨팅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알기 위해서는 큐비트를 잠깐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일반 컴퓨터가요, 이 0과 1의 두 가지 상태인 비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문제는요, 이 큐비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높아지지만 오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구글의 이 윌로우 칩은요, 이 큐비트를 묶는 방법을 새로 사용을 해서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늘 양자 컴퓨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알파벳이라는 거인이 5% 이상 급등을 한 거죠. 또 추가로 다른 섹터에 영향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이 윌로우의 발표 전후에 가상화폐 쪽에서 희한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이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있는 가상화폐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마디로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뚫리지 않는 방패로서 그간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이걸 뚫어버리는 그야말로 인피니티에 등장을 할 법한 그런 마블에 등장할 법한 창이 나오니까 당연히 방패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관련 암호화폐, 양자 컴퓨팅과 같이 나란히 보셔야겠고요. 전문가님, 이 부분 궁금해서도 아직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좀 해결된 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구글 알파벳을 뽑은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살살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는데 급격하게 시장이 조정을 가격 조정으로 세게 받으려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질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MD 떨어졌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지금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지 말고 떨어져야 되는데 저쪽은 저렇게 강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강했고 알파벳이 강했고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흐름들을 짚어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쪽 이슈와 함께 같이 보자고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고점을 뚫었어요. 일단 양자 컴퓨터 이슈 때문에 이제 떴는데 뭐 양자 컴퓨터 성능이 뭐 좋다고 하죠. 뭐 저도 안 써봤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쓰는데요? 인공지능에다 갖다가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빠르게 해결을 하는 우리가 뭐 100년 걸릴 거, 1000년 걸릴 거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엄청난 단위로 빠르게 속도를 뭐 100회인지 10회인지 하여튼 엄청난 그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뭐 5분 만에, 1분 만에, 3분 만에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슈가 된 것도 된 거지만 이게 이 구글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가를 뚫고 여기 뚫으면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월봉상으로 역사적인 고점이죠. 제가 이것도 2022년도에 바닥에 했을 때 원래는 금투세 시행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혹은 회원들한테 다 미국 주식 이걸 사야 된다고 다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종목이었는데 하여튼 이 바닥 여기 좋은 자리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냥 강하고 좋다라는 걸 얘네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테슬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건 사실 테슬라하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대요.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도 역사적인 고점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400달러 드디어 420달러 어제 400달러 돌파하고 420달러 쪽이 이제 신고점이고 지금 400달러 돌파하고 역사적인 고가가 414달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저거 제가 돌파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돌파를 한 이유에서 조정받고 또 올라갈 겁니다. 머스크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의 요직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겠죠. 도치코인도 올라가고 일단 머스크 관련주는 싹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잘 안 움직이니까 괜히 고점에 따라 들어갔다 물릴까 봐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떨어지면 고점인 종목들이 갑자기 흔들리니까 그래서 고점인 종목들을 하기가 좀 거부감이 들지만 미국 시장은 그냥 강한 놈이 계속 올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글도 그랬고 얘도 그러고 그리고 얘네들이 돌파가 된 이후에서는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도 보겠어요. 자, 엔비디아도 지금 조정이거든요. 테슬라하고 구글은 강한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이제 몇몇 종목들이 빠집니다. 이 조정인데 이것도 엔비디아도 국내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딱 모양이 지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이제 전저점이 깨지면 이제 새로 살려는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와야 싼 거냐?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관심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물량을 적게 갖고 있거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자리가 100달러인지 50달러인지 25달러인지 이거 25달러 떨어지면 90% 빠질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뭐 어딘지를 어디까지 떨어진지를 알아야 저점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하면 안 되고 조정받을 때 싸게 사는 공략하는 방법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저 흔들리는데 저 또 갑니다. 저 흔들릴 때 어떻게 또 공략해야 되는지 그거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알파벳까지 잠시 후에 저희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내용, 전략들 다 같이 짜볼 거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3가지 핵심 요약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은 살짝 조정의 흐름으로 연이틀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의료기기 관련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루닛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을 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